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다시 국회에서 속도를 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제시됐던 올해안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선 경남 정치권과 행정력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여 공백 기간을 깨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안수 경남지사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 후속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의 문을 열기 위한 국회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까지. 박안수 경남지사가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국회를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에게 좀 건의를 내서 본회의가 좀 조기에 열려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 특별법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한 3차례 정도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문가 토론회,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25일 처리하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과방위 전체 회의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과방위에 제출된 국가우주항공정책 관련 법안이 4가지나 된다는 점. 심의 과정에서 상충되는 법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올해안 개청까지는 이제 넉 달이 채 남지 않아 경남의 정치권과 행정력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단지에 위탁 운영업체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입찰 과정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입찰 결과 입찰 참가 기준은 낮추고 낙찰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됐는데요. 창원시의 갑작스러운 입찰 변경 이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단지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꼼수냐 결탁이냐라는 문구입니다. 창원시의 갑작스러운 입찰 취소에 위탁 운영업체 직원들이 내건 겁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A 업체가 시설 운영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그랬었던 거죠. 입찰 공고 뜨기 전부터 얘기를 계속했죠. 2월달에도 얘기하고 3월달에도 얘기했고. 입찰 결과 하수 처리 전문 기업이던 A 업체는 직원들의 예측대로 시설 운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년 넘게 시설을 단독으로 위탁 운영해온 기존 업체가 35% 지분을 A 업체와 나눈 것입니다. 고용 승계 원칙에 따라 직원도 그대로, 시설 운영도 기존 업체가 합니다. A 업체는 지분만큼 매출과 실적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더 큰 논란은 이들이 써낸 제한 가격입니다. 기존 운영업체와 지역 A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창원시에 낸 입찰 제안서 가격은 예정가의 99.5%로 확인됐습니다. 소수점 차이를 다투는 입찰 경쟁에서 가격 점수 평가 2.3점 이상 최고 감점을 감수한 것입니다. 49% 이상은 입찰을 잘 안 하는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연전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가격을 쓰지 않아죠. 0.1점 때문에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시설을 위탁 운영해온 기존 업체가 지역 A 업체와 손잡은 것은 최초 입찰 공고 취소 이후였습니다. 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심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된 절차를 봤을 때는 이러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나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과도한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해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전격적인 입찰 변경 배경은 무엇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공유 수면인 바다를 매립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하동군이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바다를 불법 매립해 1km에 가까운 도로를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심 끝에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두기로 하면서 불법 매립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왕복 1차로 도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하동군이 5년 전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물 호안을 설치하면서 이 도로가 2배가량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고 이 도로가 넓어지고 이러니까 서로가 좀 편리하지. 편도 1차로였던 기존 도로가 공사 뒤에는 한 개 차선이 더 생길 만큼 넓어졌지만 확장된 부분이 매립 면허 없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불법 매립된 도로 길이는 900m, 면적은 5,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실제 차가 다니는 도로지만 지번이 없는 데다 지형 도면상으로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 책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사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상남도가 옛 노량항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지 주변에 불법 매립된 토지가 확인됐다며 매립 기본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공유수면법은 면허를 받지 않고 바다를 매립하면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관련 지침에 도로 등으로 이용돼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심 끝에 전문기관 4곳의 의견을 들어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재해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철거 공사로 오히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전문기관은 재해 방지를 위해 해안도로를 만드는 것이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동군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엄중한 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상남도는 각 시군에 불법 매립 시설이 더 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하동군에 대한 행정처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오늘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창원과 창녕이 30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며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1도, 함안이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거제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합천이 1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0도, 산청이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휴일인 일요일 오후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남행동이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로 국내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본의 제품 불매 운동에 함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개원 이후 처음 마련한 산업박람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상국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70여 개 기업과 산학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세라믹 산업계 최신 기술 소개와 2차 전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세라믹 산업 관련 기술 교류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2023 영호남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가 어제 진주 문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공 굴리기 등 운동 경기와 팔찌, 비누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체육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사천공항에서 김포 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항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운항 중단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사천공항에서 김포, 제주를 포함한 하이에어의 국내선 전 노선과 다음 달 28일까지 국제선 노선입니다. 운항 중단 이유는 자체 운항관리사 부족으로 알려졌으며 운항 중단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진주시가 지난 4일 상평동 도로에 생긴 땅꺼짐과 관련해 사고 지점 주변의 오래된 폐수 관로를 점검합니다. 땅꺼짐이 생긴 구간은 진주 삼평상단에 30년 이상 된 폐수 관로가 설치된 곳으로 지난 1월부터 400여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땅꺼짐은 깊이 3.3m에 가로 3.4m, 세로 1.8m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지난 5월 완공된 뒤 건축 허가 문제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지역 자활센터가 의창구 한 분교에 만든 세척장이 착공 전 관할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세척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도비 3억 원을 포함해 11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시는 해당 건물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